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 하하하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계속 3주 연속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TF 지금 단장을 맡고 계시니까 예.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어제 밝히신 내용이 있어요. 예. 북한에 잡힌 것을 알고도 청와대는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 살아 있을 때거든요. 살아 있을 때 이제 한 6시간 전에 사망 6시간 전에 우리가 알았어요. 네. 그 이제 국방부가 알았고 청와대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살아 있을 때 한 3시간 전에 대통령한테 서면 보고가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 그 시간 동안 살아 있을 동안 수색 범위가 이제 북측에 의해서 발견된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는데 대통령한테 보고됐다는 건 이제 분석이 다 끝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문가들 이야기는 그럴 때는 NLL 가장 북쪽에 우리 영해 쪽에서 북측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눈치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니들을 보고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랬으면은 적어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막 총을 10발이나 난사를 하고 시신을 불태우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거기랑 좀 떨어진 남쪽 구역을 해경하고 해군이 지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색 범위를 어디를 수색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색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이상한 거죠. 근데 지금 서로 약간 좀 핀트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헷갈려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면 예.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군 첩보로 시신 소각을 확인하고 시신의 일부라도 찾기 위해서 수색을 했던 거다 이런 취지로 이제 주장하는 게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죠. 살아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지금 이제 의원님은 살아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고 이야기죠. 지금 윤건영 의원은 이제 그 시신 소각 후의 얘기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는 게 이제 시신 소각이 됐으면 상식적인 판단은 시신을 찾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수색 그 함정하고 비행기를 2배 이상 늘려가지고 그것도 이제 비슷한 지역 계속 수색했던. 그럼 결국 이제 의원님의 지적은 초동 대응이 너무 부실하고 잘못됐다. 그게 완전히 잘못됐죠. 이게 이제 영흥도 낚싯배 그 전복 사건 아세요? 예, 기억나요. 예.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는 위기에 강하다 해서 49분 만에 보고받고 사건 한 2시간 뒤에 구조 지시가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했죠. 이제 그 사건하고 비교했을 때 이건 거의 이제 대응을 안 하고 과연 구하려는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고.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한 청와대의 파트 혹시 그 주역이 누군지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안보실이죠. 안보실. 예, 안보실 누구 이런 그렇죠. 것까지 국방부 쪽으로 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TF를 조만간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히셨어요? 그렇죠.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것만 더 언급을 해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강경화 전 장관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월북 그 당시에 동의 안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외교부가 가지고 그 24일 날 2020년 9월 24일 날 외교부 지침이 내려옵니다. 1번 지침이에요. 1번 지침. 월북 쪽이다. 극단적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전 제외 공간에 다 알려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는데 25일 날 강경화 장관이 그때 이제 온라인 토론에 연설을 하는데 그때 이 지침을 수용을 안 하고 그 표류다. 그래요? 예. 5일 뒤에? 아니 하루 뒤에. 하루 뒤에. 그 다음 날. 근데 이제 강경화 장관이 관계장관 대책회의에 3번 다 초대를 못 받거든요. 오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NSC 상임위가 열렸는데 거기서 항의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강경화 장관 패싱입니까 그러면? 완전 패싱이죠. 외교부를 완전히 이제 배제시켰고 그래서 당시 이제 외교부를 가보니까 이건 중국 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언이 중국 외교부 협조 요청을 해야 된답니다. 살아 있을 때.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당시 이제 중국 어선이 한 200여 척 그 서해에 떠 있었거든요. 예. 아직부터 하여튼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제 드러난 그럼 이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협조를 요청하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안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리면 TF 활동을 종료한다는 게 무슨 이번 말씀이세요? 주에 마무리할 거고요. 그다음에는 좀 국제적인 이슈가 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어떤 이슈인데요? 뭐 유엔 유엔 총회나 유엔 인권이사회 같은 게 있고 또 미국에 보면 그 외국인이 그 이제 북한을 상대로 민사 소송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예. 이제 그 저기 누구야 그 저기 그 사망 사건 났을 때 그 유족
예.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원비요? 네 맞아요. 예, 이제 원비는 미국인이지만 예. 근데 이제 한국에는 사실 북한 자산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민사로 받을 수 있는 자산이 없고 해서 그것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민주당이 이제 기록들을 공개하는데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말은 뭐 찬성하는 근데 것처럼 아니 하지만 진짜로 기록 공개하면 왜 양당이 그러니까 주장이 그렇게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대통령 시정 기록을 본 데는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찬성하고 있는 건 아니 SI나 이런 거는 SI도 제가 그래서 같이 열람을 하자 법원에서 공개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국민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접 열람이라도 하자. 근데 뭐 계속 거부하고 있고. 아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열람하자 이렇게 주장하던데. 아 그러니까 제가 그쪽 그 단장한테 김병주요? 예, 이거는 좀 같이 합시다라고 뭐 연락까지 했는데 씹어버리고 연락 서로 이렇게 얘기가 달라. 아니 물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 이제 이게 바로 검찰 수사로 그럼 이어진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세요? 아 그렇죠. 지금 감사원 감사 들어갔고 예. 이제 수사도 진행하고 시작했어요 이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 결과 이제 보고서 작성을 해서 감사원하고 수사기관에 넘기고. 그럼 이제 수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 주부터는 저희는 뭐 국제적인 활동에 출연할 이게 이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에서 맡는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지금 뭐 몇 가지 정치 현안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자리에서도 이준석 대표 이제 그 문제를 여러 차례 여쭤봤는데 오늘이 4일이니까 이제 3일 남았잖아요. 7월 7일 윤리위원회. 이때 결정이 나올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렇죠. 오래되는 게 이 지금 여론이 보면 이준석 대표한테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론으로 마녀사냥하듯이 징계를 때릴까봐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아이카이스트 그러니까 대표 쪽 지금 그 주장이 계속 보도를 타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나오는 주장의 신빙성 내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 주장을 이제 대변하는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집요하게 정치적으로 공격했던 분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의도가 앞서는지.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십니까? 아무튼 근데 좀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담보하려면 좀 그런 변호사를 쓰는 게 더 낫겠다. 근데 아무튼 좀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 변호사. 예. 그래서 대리하는 사람이 중립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 강용석 그쪽 같은 팀이에요. 같은 팀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 뭐 가세현 방송에 자주 나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주장만 수용을 해서 경찰 발표도 아닌데 징계를 때리게 되면 저는 윤리위 자체가 굉장히 존립이 위기에 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님께서 지금 뭐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아서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부당성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뭐 거듭 여쭤볼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근데 지금 윤리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움직임을 보이는 주된 배경 내지 힘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준석 대표한테 불만이 많죠. 대선 때부터 이제 불만이 많고. 누가? 윤핵관들 말씀.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윤리위에 지금 윤핵관의 입김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여론을 좀 많이 의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론.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수치가 나왔잖아요. 이준석 대표 징계한다고 하는 게 수치가 더 높아요. 찬성하는 쪽이 이제. 그러면 이제 힘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리위는 여론 따라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법원이 여론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그 앞으로 우리 당내에는 그 헤게모니 싸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치열하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윤리위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여론을 가지고 헤게모니 싸움에 개입하는 윤리위가 된다. 그러면은 당 자체의 어떤 이 기율 이런 부분이 크게 흔들리죠.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는 사실 이준석 대표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준석 대표 문제가 있더라도 윤리위가 이걸 중립적으로 그 대처하지 않는 것에 저는 근본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내지 또 개입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 개입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지층 사이에 우리 큰 균열이 생긴 겁니다. 아, 그럼 이제 기존 지지층과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젊은 지지층 사이에 거기 균열이 지금 균열이 크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윤리위에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 징계가 결정이 된다면 젊은 지지층의 대거 이탈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부당한 징계 근거가 없다면 예. 상당한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이게 서로 노력을 좀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 대표도 좀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또 좀 냉철하게 또 좀 겸허하게 이런 좀 발언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기존 주류가 아니잖아요. 그럼 기존 주류들도 이 좀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이질적일 수밖에 없죠. 당이 이질적이어야만 다양해지고 우리 넓어지는 건데. 뭐 여러 스타일의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당연히. 아니 그렇죠. 그래서 최대 공신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상 필벌에 이 상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대선 같은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내가 대선 끝나면 또 날아가고 공격받는다. 쉽게 이제 팽당해 버리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좀 이건 물론 좀 가정 그 질문이긴 합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부당한 징계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불복해서 뛰쳐나가서 다시 어떤 정치 세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재심 신청할 거라고 봅니다. 재심 신청. 일단 이제 그 뭐 절차는 그건 있겠지만 절차 그대로 예. 따르고 예. 또 이제 의총이나 그 최고위에서도 좀 논란이 있겠죠. 근데 그 윤리 결정이 근거가 아직 굉장히 부실하다 그러면은 요즘 뭐 다 투명하기 때문에 아마 여론의 문매를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그럼 약간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보면 뭔가 좀 불투명하고 부당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의원님께서도. 그렇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표 징계인데 명백한 물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술이라도 여러 사람 복수에 진술이 일치된 진술이 있어야 되고 그걸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사흘 남았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박순애 후보자하고 김승희 후보자 있잖아요. 예. 지금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성일종 정책위원장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제 그 평도 하셨던데 어떻게 처리를 할까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에서 기소를 하라고 한 거잖아요. 수사 의뢰를 했잖아요. 예. 그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선관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그 회계 책임자가 기소가 되더라도 이제 같이 이 연좌제거든요. 같이 한 몸으로 묶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보도로 보니까 무슨 뭐 그 차 광택 내는 돈도 정치 자금에서 지출했다는 보도도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관위가 어쨌든 수사월에 한 것은 그렇죠. 어떤 그냥 뭐 근거가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한 것도 그렇습니다. 아니고. 예. 그래서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임명장 수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저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좀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지금 원구성 협상이 꽉 막혀 있잖아요. 좀 크게 타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국민의힘 좀 양보 좀 하면 안 돼요? 좀? 타협 방안에 대한 이제 뭘 양보하고 주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두 가지잖아요. 저기 검수완박 소취하를 요구하고 있고 언론에서 보면 사개특위 있더라고요. 그럼 소취하는 못 받고요. 사개특위는 저는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우리는 최후의 무기가 있거든요. 대통령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사개특위에서 안에서 좀 열심히 싸우고 정 안 되면 마지막 호소할 때가 있으니까 사개특위는 안전장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진 그 동료 의원분들도 많이 계십니까? 국민의힘 안에? 아니요, 제가 요즘 뭐 해수부 공무원 사건 때문에 다른 문제는 의원들하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 구성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사개특위를 하더라도 만약에 헌재에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들어갔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또 사개특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걸 안 받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사개특위 하면 검수완박 인정하는 거다. 우리 지지층에 또 혹시 이제 과거 본인이 그러니까 오케이 합의한 거에 대한 어떤 그 잔영이 너무 강렬한 거 아닌가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좀 더 신중하려는 그런 뭐 배경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는 그래서 오늘 의총도 한다는데요. 오늘 의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약간 좀 논의가 되고 뭔가 좀 물꼬가 트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